안녕하십니까. 기업기술혁신 PBL2 7팀 발표를 맡게 된 이승원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귀에서 측정 가능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개인 인증 시스템 개발입니다. 인증 기술이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인증 시스템은 크게 정적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과 동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정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은 일생 동안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이고요. 그 예로는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이 있습니다. 동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은 컨디션,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특징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으로 뇌파, 심전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인증 방식은 정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약 99% 이상의 높은 인증 성능 때문에 상용 인증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기술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정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은 높은 인증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방과 위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동적 생체 신호 기반 인증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뇌파나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센서를 두피, 손목, 가슴 등에 부착해야 하는 등 사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암산이나 단어 연산과 같은 특별한 작업을 매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 수시로 쓰이는 인증 시스템으로는 많이 번거롭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구 목표는 모방 위험이 적은 뇌파와 심전도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일 때 전극수가 적고 비교적 간편한 귀에 전극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측정보단 분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므로 사전에 피험자 30명에게 눈 감고 눈 뜨는 것을 10초씩 30번 반복하게 하여 양쪽 귀에서 측정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측정 전극은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3개입니다. 저희가 이번 중간 발표 때까지 진행한 데이터의 분석 과정은 원본 데이터의 재참조, 필터링, FFT와 스펙트로그램입니다. 모두 매틀랩을 이용하여 진행했고 저희 조합 모두 따로 역할 분배 없이 각자 코딩을 진행한 후 토의를 통해 코드를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발표에서 각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각각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우 데이터입니다. 전극을 아래 그림과 같이 양쪽 귀에 3개씩 부착해주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나온 전처리 되지 않는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합니다. 다음으로 리레퍼런싱입니다. 리레퍼런싱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체 신호를 전극을 통해 측정을 할 때 측정을 통해 나오는 값이 고유한 값이 아니라 어떤 부위와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줄 수 있는 레퍼런스 전극을 필수로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전극의 위치에 따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신호가 크게, 거리가 먼 곳은 신호가 작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균등화해서 비교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리레퍼런싱 즉 재참조입니다. 리레퍼런싱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컨트롤 레터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반대편 신호값의 평균을 빼주는 방식인데요. 아래 보이는 수식처럼 오른쪽 신호는 각각 왼쪽 신호들의 평균을 빼주고 왼쪽 신호는 각각 오른쪽 신호들의 평균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가 레퍼런스 전극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포됩니다. 다음으로 필터링입니다. 이 과정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필터를 거쳐 걸러주는 작업입니다. 필터링에는 하이패스 필터링, 로우패스 필터링, 밴드패스 필터링, 노치 필터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정 범위의 주파수만 남기는 밴드패스 필터링을 사용하여 저희가 보려고 하는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인 1부터 50Hz 대역만을 남겼습니다. 필터링을 진행할 때 차수값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걸러지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모든 차수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 차수값이 4일 때 데이터를 비교하기 용이해 보였기에 차수값을 4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데이터가 1부터 50Hz까지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1부터 50Hz 대역만의 데이터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데이터의 파형입니다. 그림은 피험자 한 명에 대해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각 채널에 대한 데이터 파형입니다. R1, R2, R3는 오른쪽 귀에 부착된 채널을 나타내고 L1, L2, L3는 왼쪽 귀에 부착된 채널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우 데이터는 아이스 클로즈드에서 R1 전극에서는 최대값이 50이고 L1에서는 100인 것처럼 채널마다 값의 차이가 많이 튀고
아이스 클로즈드와 아이스 오픈의 차이는 많이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특징을 보기가 힘들어 분석이 어렵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리레퍼런싱 하게 되면 채널마다 값의 차이가 크던 로우 데이터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각 채널마다의 값의 범위가 비교적 균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레퍼런싱을 완료한 데이터에 1부터 50Hz 대역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50Hz 데이터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FFT는 시계열의 데이터를 주파수 계열의 데이터로 변환해 주어 주파수 성분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안정 상태를 취할 때, 즉 눈을 감고 있을 때 후두엽의 알파 대역 주파수 파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저희는 해당 대역을 중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피험자 한 명에 대해 FFT를 진행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X축이 주파수이고 Y축이 해당 주파수에 대한 파워 값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눈을 감았을 때를 보여주고 빨간색 그래프가 눈을 떴을 때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피험자에서는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알파 파워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알파 파워가 다른 대역에 비해 크게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결과가 잘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토그램입니다. 스펙토그램은 FFT와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데이터를 주파수 계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FFT와는 다르게 스펙토그램은 시간 정보까지 보여줍니다. 작동되는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해당 시간에 대한 값을 각각 주파수 계열로 바꾸어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내어 마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파수 파워가 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스펙토그램 결과입니다. 보이는 각 채널당 그림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10초가 눈 뜬 상태, 오른쪽 10초가 눈 감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색이 노란색으로 밝아질수록 큰 값을 의미하고 스펙토그램으로 결과를 보았을 때 확실하게 눈 뜬 상태 대비 눈 감은 상태에서 10Hz 부근인 알파 파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번 피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파 대역의 파워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중간 발표까지 진행한 연구이고 추후에는 ICA를 통해 데이터 측정 중 생성된 안구 운동, 근육 운동 등과 같은 노이즈를 제거해주고 가장 높은 파워 값을 가지는 주파수 등 생체 인증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여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인증 성능이 가장 좋은 최적의 모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7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